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개인 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개인 신용평가 결정 요인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제와 신용점수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신뢰를 담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경제 생활은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이나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자동차 할부 구입, 해외여행 등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일상적인 소비 지출 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돈을 빌릴 때에도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함과 어려움이 상당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화폐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할 빚 또는 채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래 시점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증가된 것이므로 신용을 이용하는 데에는 돈의 시간 가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은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과도한 빚이나 채무로 인해서 심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게는 신용을 잘 이용한다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나의 신용도만큼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여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한 후에 비용을 납부하는 휴대전화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또는 대학 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용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금리 변동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인과 가계의 소득, 자산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현재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미리 물건을 구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신용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현금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용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의 경우에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높은 신용 점수를 보유할수록
이자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신용이 낮을 경우 신용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 신용 관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력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용 사용은 이자 또는 수수료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해서 현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과소비 또는 충동 구매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 측면에서는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가계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을 사용하게 된다면 연체, 채무 불이행, 더 나아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용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개인 신용정보와 신용평가. 다음으로 개인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평가는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돈을 빌려주고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신용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때 평가에 활용하는 자료가 바로 개인 신용 정보인 것입니다. 개인 신용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고객 카드를 신청하거나 결혼 정보 업체에 등록할 때,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의 취업에도 개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개인 신용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식별 정보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거래 정보가 있습니다. 식별 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활용보다는 주로는 다른 신용정보들과 결합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거래 정보는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 거래, 신용카드, 할부 금융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종류, 기간,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 정보, 채무 보증 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신용도 판단 정보와 개인의 소득, 자산, 재산세 혹은 소득세 납부 실정 등 평가하는 신용 능력 정보, 그리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경제 관련 법령 위반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회복 지원 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 정보 등 이것들이 포함된 공공정보가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됩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CB라고 하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이를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CB는 공공 CB와 민간 CB로 구분되는데 공공 CB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있고
민간 CB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코리아 크레딧 뷰로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공공 CB는 개인 신용정보만을 수집하는 데 비해서 민간 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 수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개인 대출 심사 등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 수집과 신용평가를 같이 담당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해서 관리해오던 신용정보를 안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신의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를 활용해야 될 때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해 놓은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주요 정보에는 채무 불이행 정보, 대출 및 채무 보증 정보, 카드 개설 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 체납 정보, 법원으로부터 파산 정보와 소송 정보 등 공공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 CB인 신용평가회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백화점이나 통신사, 전기, 가스 회사 등 비금융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를 평가해서 가공하여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KCB, 나이스 평가 정보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CB정보라고 합니다. CB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일반적인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자의 현황 및 거래 이력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화하여 제공하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정보도 연체기간 90일 이상이 아닌 5일 이상의 연체 정보를 수집하고 대출, 채무보증, 카드 정보 등 이들의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백화점,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에 의해 연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제 가공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필요한 개인과 기관에 제공합니다.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는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얻은 신용보고서와 신용평점을 이용하여 거래 여부라든가 금리,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 고객의 신용정보는 또다시 신용평가회사로 전달돼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됩니다. 개인 신용정보는 개인의 경우 연 3회까지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B에서 운영하는 올 크레딧 또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지킴이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면 분실한 신분증을 혹시나 다른 사람이 신용거래에 부정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1년 10월 이전에는 신용정보 조회 횟수 혹은
조회한 기간 등의 정보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관리 차원에서 신용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개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신용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신용정보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은 신용정보 오류 신청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가 정정 또는 삭제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 또는 본인이 요구한 곳에 이를 통보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점수는 CB사가 개인에 대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기존의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출 심사를 위해서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용등급제는 신용등급 구간별 점수폭이 너무 커서 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금융 서비스를 받아왔으며 1, 2점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5점과 662점은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신용도가 유사하지만 이를 등급제에 적용하면 각각 6등급과 7등급으로 분류되어 대출 심사 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용평가 점수제 시행으로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 가능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신용등급 미달로 인한 대출 심사가 거절되었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 이력이 부족하여 신용 등급이 좋지 않았던 대학생 또는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상세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그리고 신용성향이 있습니다. 먼저 신용행동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채를 빌리고 갚는 신용거래의 이력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상환 이력 정보, 현재 부채 수준, 그리고 신용거래 기간이나 신용거래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환 이력 정보란 채무의 기한 내 상환 여부, 과거 연체 경험 정보이며 현재 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한 대출이나 보증 등 상환이 필요한 채무 정보, 신용거래 기간은 대출이나 보증 등 신용거래 활동을 시작한 후에 거래 기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용거래 형태는 신용거래 종류에 따른
채무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밖에도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 수준을 고려한 미래의 가처분 소득을 의미하는 신용여력과 소비자 개인의 신용 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 성향도 반영됩니다. 한편 정교한 신용평가를 위해 CB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나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성실 납부 내역을 개인이 스스로 CB사에 제출한다면 이를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나 신용정보 등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신용평가에 유리합니다. 개인 신용평가 결과는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 여부 또는 카드 발급 여부 및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 초년기부터 꾸준한 신용정보 관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돈 거래에 있어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금융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평가는 개인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개인 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 시비는 이러한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평가 및 가공하여 개인의 신용 수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신용평가 점수는 상환 이력 정보, 현재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형태 등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바람직한 신용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기능과 종류 및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 방법. 신용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신용 기록을 쌓는다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연체 정보입니다. 결제일을 깜빡하거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한 팁을 알아둡시다. 첫 번째,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채무 규모를 설정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언젠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상환 능력에 비례해 과도한 채무는 가게 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시비 또는 금융회사에서도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 대해 연체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나 지출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하는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므로 실제 연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전화로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보이스 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체 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한다면 연체 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가 시에 불이익한 정보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소액 연체는 대부분 개인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서 소액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개인의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하여 연체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회사는 거래 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의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한다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뱅킹이 등장하면서 주거래 은행의 의미가 줄어들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단골 고객에게 금리 우대를 적용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주소나 전화번호 등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전한 신용 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의 신용은 과거 신용 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 거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 거래가 거의 없는 개인은 평가 근거가 부족해 좋은 신용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용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없는 대출 거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 거래의 실적을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용 정보를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의 신용 정보는 C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1년에 3번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신용 정보를 이것이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전 국민 신용교육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1년에 3번, 4개월에 1번씩 무료로 개인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지킴이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에 신용평가 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점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무 불이행, 즉 연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의 연체 정보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시비의 신용평가를 기초로 최종 신용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연체를 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 정보는 연체금을 완납할 때 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 정보 해제 후에도 보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체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 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 금액을 갚거나 대출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연체 정보가 삭제됩니다. 그 이외의 연체 정보는 상환일로부터 연체 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에 삭제가 됩니다.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거나 또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 조정과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조정 등이 있습니다.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 채무 조정을 하는 연체 전 채무 조정, 그리고 이자율 채무 조정인 프리 워크아웃, 일반 채무 조정인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 상환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연체 전 채무 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가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법원의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면책 제도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채가 많은 경우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개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서 최대 5년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신청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가 가능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제도는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면책 결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합니다. 다만 낭비나 사기 행위 등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며 부채 규모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은 금융 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서 채무 조정을 시행합니다. 신청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이나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이 조정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에는 분할 상환제도, 신용도 판단정보 회복제도, 정상화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분할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이익 상실 시에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환 기간은 대출금을 10년까지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 상환을 허용해주고 채무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20년까지 허용합니다. 분할 상환 시에 신용 유의 정보를 해제해 줍니다. 채무가 10만 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분할 상환이 불가하며 분할 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분할 상환 서비스가 중지되고 신용 유의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신용도 판단정보 회복 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신용도 판단 정보를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가 가능합니다. 정상화 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할 때에 당초 대출 조건으로 회복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유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농어촌 융자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 연체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 금액 전액을 상환한다면 초기 대출 조건으로 정상화되어 기한 이익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채의 규모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스스로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 서비스에는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및 연체 전 채무 조정이 있으며 대학생 등 청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소액금융 신용보증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됩니다.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의 감면,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의 분할 상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채무 감면은 개인 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유예는 대학의 졸업 시까지 그리고 졸업한 후에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이 유예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금융제도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신청자에게 대출해줘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여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 중이거나 개인 회생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완제 후에 3년 이내인 저소득 저신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영세 자영업자의 시설 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이내, 최대 5년 이내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원 상품에는 희망 사다리론, LH04 행복론, 미소금융론, 그리고 새출발 마중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론, 개인회생론 등이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활용법.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점점 더 편리한 지불 수단을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와 각종 체크카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카드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고 월별로 대금을 나누어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으며
거래 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입니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편리성 외에도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용카드 고객의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 없더라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신용이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에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신용을 이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소득과 지출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을 사용하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하도록 도와주어 만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 사용으로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소비 지출 규모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가 있으므로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의 융통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올바른 신용 사용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용을 이용하면 당장의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과소비나 과다부채가 발생하여 가계 재무 건전성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로,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신용의 사용은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서 경제활동에 제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요. 즉,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보다 약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한 모든 결제 대금을 갚게 됩니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은 잔액 내에서만 물품 구매가 가능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순간 통장에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죠.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거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가 않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금융회사에 계좌만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사 지불 수단으로 선불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돈을 미리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카드로서 구매보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으며 충전해 놓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전용 카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카드이고 국제카드는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국내 전용카드와 국제카드 중에 선택할 수가 있으며 국제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카드를 국내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비자나 마스터, 유니온페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CB 등 해외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 카드사가 국제카드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국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한쪽 귀퉁이에 국제신용카드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할부 거래는 구매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신용카드의 주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할부를 이용하게 된다면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 구입이 매우 편리해지죠. 또한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할부 거래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통 대출 이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할부 수수료율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해당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많을수록 그리고 할부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지겠습니다.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다시 말해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일에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은 카드 이용 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아도 연체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지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단기 대출 상품으로서 2월되는 잔액에 대해서 일반 대출 상품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이자와 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한 다음에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바로 단기 카드 대출과 장기 카드 대출이 있지요. 먼저 단기 카드 대출이란 소액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가 되겠지요. 단기 카드 대출의 사용 한도액과 현금 서비스 수수료는 신용카드 회사별로 회원의 신용도,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수수료는 카드사 평균 약 19%에 이르는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따라서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갚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간편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카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위 기존의 카드론을 이야기하지요.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출 이자율은 카드사 평균 약 13.6%에 이릅니다. 그러나 편리하다고 단기 카드 대출이나 장기 카드 대출을 너무나 자주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 카드 대출이나 장기 카드 대출은 상당히 고금리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므로 연체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 금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카드 이용대금 결제, 물품 구입, 연회비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카드 포인트는 적립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선 포인트 서비스는 카드사가 상품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 회원은 동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나 TV, 가구 등 고가 제품을 구매할 때 유용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선 포인트 서비스는 할인이 아닌 부채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하여 상환할 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지 못한다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이를 미상환할 경우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 카드 이용 실적을 감안해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선 지급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 1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잔여 포인트 입금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시중은행 계열사 카드사 고객은 ATM 기기에서 포인트를 1만 원 단위로 출금이 가능하며 휴대폰 앱으로 ATM 출금을 신청하고 출금 시 이용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 시효가 5년이므로 확인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무이자 할부 등의 결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데 구체적인 포인트 결제 방침은 카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여행 시 현금 소지의 위험을 없애고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여행 후 외국 잔돈이 남지 않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여권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 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출국하시기 전에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혹시라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 내역은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 빠르게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전표 보관은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증거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해외 사용 실적의 거래 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 국내보다 길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에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면 이틀 이내에 새 카드를 현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입니다. DCC란 해외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 결제 단계 이전에 원화가 현지 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어 결제 금액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전표에 서명하기 전 결제 통화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맹점에서 원화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하면 거절하고 현지 통화로 된 전표 요구 또는 카드사에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을 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회원 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 카드 이용 방법, 회원의 책임, 도난 및 분실 시 보상 제도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의 뒷면에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를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서 버리고 사용 내역 관리는 SMS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바로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카드 사용과 발급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한 후에 5일 이내에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가능한 하나의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소가 변경된다면 즉시 카드 회사에 주소 변경을 요청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를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한 즉시 전화나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 등을 접수 내용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제3자가 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지요. 회원의 고의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하려 했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회원이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리고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개인의 연체 정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를 완납하면 일반적으로 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그러나 연체 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 금액을 갚거나 대출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됩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학자금 대출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혹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고려합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필요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불 기능뿐 아니라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 밖에도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거래, 다양한 부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며 올바른 신용 사용 등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에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신용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과소비나 충동 구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계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3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하여 카드 포인트 조회하고 현금화하기. 갈수록 늘어만 가는 카드들. 요즘은 카드사별로 혜택과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카드마다 포인트 적립 방법은 물론 사용법도 모두 달라 이 카드 저 카드 매번 쌓이기만 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카드 포인트들은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사라져버리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어카운트 인포 앱을 이용하면 여러 카드의 포인트들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카운트 인포 앱을 실행, 첫 화면 중앙 우측에 보이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네요.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조회되는 카드 포인트들은 모두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들이며 따라서 모든 카드 포인트가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카드사의 포인트는 현금화 가능 포인트로 조회되지 않는데요. 카드사를 통해서 현금화 가능 포인트로 전환한 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현금 전환 신청은 카드사 기준 1일 1회만 가능하고 이때 현금 전환 비율은 1포인트당 1원, 현금화 신청 가능 최소 포인트는 1포인트라고 하네요. 이제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화면이 넘어가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총 현금화 가능 포인트는 물론 여러 카드별 포인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68,000포인트가 쌓여 있네요. 그렇다면 한 번에 신청하기를 눌러볼까요? 여기서 전액 신청을 선택하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들을 한 번에 현금화 신청할 수가 있고 각각의 카드별로 현금화를 신청할 포인트를 따로 지정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맨 위에 있는 카드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터치하고 직접 입력을 눌러 현금화된 포인트를 받을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계좌 조회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 후 본인이 신청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했다면 현금화 신청을 클릭! 그럼 안내사항이 나타나는데요. 신청한 포인트는 즉시 차감되고 카드사에서 실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니
카드사별 실시간 입금 가능 여부와 시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나 바이오 인증을 이용해 전자서명까지 맞춰주면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신청 완료! 나이스 지킴이 올크레딧을 통해 나의 신용정보 무료로 확인하기. 평소 우리의 신용평가 결과는 신용카드 발급 여부와 사용한도, 대출한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재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1점에서 1000점까지 신용평가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용점수를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지킴이나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에서 1년에 3회, 4개월에 한 번은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셨나요? 그럼 나이스 지킴이를 이용한 확인 방법부터 얼른 알아보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파인을 검색한 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공통 박스 안에 신용정보 조회를 클릭. 나이스 평가 정보에 들어가 비회원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신청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1차 IPN 인증을 눌러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본인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2차 본인 인증까지 맞춰주면 곧바로 본인의 신용점수 조회는 물론 신용 관련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올크레딧을 이용한 신용점수 조회 방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때 올크레딧 서비스를 제공하는 KCB와 나이스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스 평가 정보는 별개의 회사로 각기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두 서비스에서 조회한 신용점수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인을 통해 올크레딧에 접속 후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나타나는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를 터치하고 전국민 무료 신용조회 열람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준 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약관 동의까지 마쳤다면 비회원 로그인은 완료됩니다. 개인 신용평가 점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본인 확인 절차를 좀 더 거치고 나면 이처럼 본인의 신용점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보면 신용 영향 요인으로 3가지 사항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단 메뉴에서 개설 발급 정보를 터치하면 본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내역들이 나타나고 그 옆에 단기카드 대출 정보는 물론 대출 정보, 연체 정보 등 본인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들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이들 기관과 제휴한 여러 금융 서비스에서도 신용점수 조회가 가능해졌는데요. 올크레딧 신용점수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나이스 지킴이 신용점수 또한 네이버페이, SBI저축은행, KT패스 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용점수를 잘 관리하는 팁 몇 가지 소개해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먼저 통신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신 경우 납부 기록과 소득금액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출 이자나 통신비, 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